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체감 온도가 67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나왔어요. 네, 이란의 네. 그 한 국제 공항인데요. 네. 걸프 국제 공항의 체감 온도가 67도로 관측이 아니, 돼서 이게 원래 우리가 36.5도가 체온인데 체온이죠. 근데 체감 온도가 67도라는 건 사실상 이거는 건식 사우나도 이렇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찜질방 조금 약간 힘 있는 곳,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는 사실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인 게 어제 또 수치가 나왔어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38.4도. 수온이 38.4도. 아니 그래서 이제 환경을 지켜야 된다. 환경 문제다라는데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첫 줄은 사실 다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야. 팩트야, 팩트. 일단 체감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에 대해서 그럼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 환경단체들의 시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환경단체들 시위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니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뭐 90년대 중반에도 뭐 낙동강 패널 사건부터 네. 해갖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하자. 뭐 우리도 환경운동연합이랄지 뭐 녹색연합이랄지 이런 환경단체들이 있죠. 어디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단체는 그린피스. 그린피스가 좀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기로 좀 유명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큰 배 옆에 가가지고 뭐 물대포를 쏜다거나 그렇죠. 뭐 맞더라도 어쨌든 근데 이 과격해지는 환경단체 시위가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먼저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번 이제 뭔지. 보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볼게요. 내일은 없다. 네. 과격해지는 시위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부,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이거 설마 해바라기입니다. 고흐에 반고흐의 해바라기에 캔을 까서 여기다 뿌린 거예요. 고흐 해바라기에다가. 해바라기에다가. 아하. 근데 네. 여기 어차피 뿌려봤자. 음. 근데 유리 덮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과감하게. 아니 여기 이제 완전히 다른 사안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콜로세움에다가 그 영국 관광객 한 명이 이제 자기 낙서했죠. 나 왔다 이거 낙서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그 징역 살 뻔한 지금 재판 그렇죠. 징역 살 뻔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콜로세움 벽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직접적인 진짜 타격을 그림. 줬다 하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가 새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짜고 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미술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티셔츠 보면 이제 Just Stop이라고 나와 있죠. Just Stop. 당장 멈춰라. 당장 멈춰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거는 뭐냐면 이제 트레비 분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수가 있어요. 이태리에. 근데 이 지금 분수 색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얘가 원래 색깔인 것 같고. 아니 이것도 변색. 다음 사진 봐봐. 다음 사진? 이게 진짜 색깔이 아니고 다음. 이거. 자, 이게 원래 색깔이야. 아하. 요걸 보고 다시 돌아가죠. 잠깐만. 요거 네. 머리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요걸 확대, 보고 사진 확대 잠깐. 요걸 보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오징어 먹물을 뿌립니다. 먹물을 뿌렸어요. 네, 먹물을 쫙 뿌려요. 그래서 원래 요 색깔이 가깝네. 아까 그 사진이. 아까 이제 여기 요 색깔이 맞는데 이제 이렇게 돼.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화석 연료를 이제 그만 써라. 요 색깔과 요 먹물이 뭐 차이하는 건 뭐냐면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가장 상징적인 트랩이.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해? 뭐 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전신을 노린 거죠. 이게 저희는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그 논리도 이따가 저희가 소개를 같이 할 해드릴 거예요. 거예요. 네, 좀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굉장히 장기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도 블록에다가 네. 지금 손이 붙었어. 손을 붙였어요? 손을 붙였어. 초강력 접착제로.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거 이제 테니스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뭔가 우승을 축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이거 가루를 뿌리면 경기가 이제 안 돼요. 요 밑에 바닥에 다 날려가지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의 시위이긴 하지만 일단 요번에 시합을 완전히 망친 거다. 굉장히 뭐 약간 행위 예술적인 그런 사진이 잡혔는데 이게 굉장히 치우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이제 그만 쓰자라는 메시지를 윈블던 경기장에서 이제 메시지를 낸 거죠. 지금 환경단체들이 계속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어디 국회 앞 혹은 뭐 1인 시위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좀 되게 액티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구나. 네, 그겁니다. 이제 보도 블록에다가 이제 초강력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자기 손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이제 도로를 막으면
경찰들이 연행을 하잖아요. 근데 팔이 붙어 있으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행을 못하게. 그래서 많이 이제 뉴스화되고 하면 사람들한테 그렇죠. 경각심을 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네. 이게 그 자국이 남은 거야? 네. 뭔가 이거 예술 작품 같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남긴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의 어떤 과격함 이런 것들이 뉴스를 타면서 찬반 논쟁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사회라는 게 다 생업에 종사하고 무관심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무관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로마의 휴일이랑 비교했던 그 장면인 건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요법.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뇌리에 각인시키려면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고 추억하는 공간에다가 사실 먹물을 하면 더 크게 센세이션하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뒤에 보면 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네, 이거는 이제 감자 스프. 감자 스프. 감자 스프를 이제 뿌리고 손을 이제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엇갈리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막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과격한 게 사실 자연스럽게 눈살 좀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대하는 의견부터 좀 알아보면 네. 이게 약간 이제 물 낭비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가 먹물 시위를 했는데 요거를 정화하는데 또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원래 목적이 환경을 지키자고 사실 먹물 시위를 한 건데 이거를 원상복구하는데 또 물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사실 뭘 위한 시위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본 거. 네. 피카소 작품 아닙니까? 이거? 피카소 작품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전달은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사실 인류 전체의 어떤 문화유산을 관통하고 있는 작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메시지도 훌륭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의 또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인류의 유산인데 또 그걸 훼손하는 건 또 좀 문제지 않냐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We quit. 환경단체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We quit. 우리 그만두겠다. 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진위는 전달이 안 되고 욕만 먹는 바이럴만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낸 거고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피카소 작품에 손을 붙였던 환경단체 익스팅션 레벨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멸종을 반란군, 멸종 반란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한 69% 정도가 맞다. 그래서 이 반응을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싫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과격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좀 쉽지 않은데 비난 여론에 직면하다 보니까 아까 위퀴 이렇게 해서 투쟁 방향 조금 바꾸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에코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숭고한 가치인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테러리즘적인 방식을 쓰는 걸 이제 에코 테러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과격한 시위, 그다음에 이걸 제재하려는 각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어떤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 알아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욕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럼 오죽하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럼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럼 그러니까, 누가 유죄냐 무죄냐? 기후도 과격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에코 테러리즘까지 왜 나온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주장인 건데. 맞습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걸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이게 그 화씨 그렇죠. 는 152도. 섭씨로 66.7도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러니까 아니 찜질 꼬소금방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못 살지. 아니 꼬소금방에서는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지. 나올 데가 없. 나오는 꼬소금방이야. 나와도 66.7도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례 없는 기후 위기다. 그래서 이 온도들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앞자리가 달라요. 40도 이상의 그 지역이 우후죽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네. 클라이밋 캐타스트로피 계속 네. 가다가 이제 클라이밋 케이어스까지 났어. 케이어스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혼돈, 무질서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스페인 안달루시아가 44도, 양호안에 캘리포니아 49도. 49도. 이거는 이런 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냥 이거는 거의 한계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고 앞서 보셨던 환경단체 인식은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손을 빨리 쓰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자, 보면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여기는 되게 유명한 유적 네, 인도의 타지마할인데 최근에 이제 폭우 때문에 음. 사실 여기가 다 사람이 다니는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벽이에요. 사실 성벽인데 이 성벽처럼 안 보이죠. 그쵸. 물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0cm, 50cm만 더 올라오면 타지마할이 침수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날씨 참 이상하구나 이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타격을 준다는 거죠. 온다는 거. 네. 그다음에 빙하도 녹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식량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사실 이제 없는 거죠. 곡물협정이나 이런 어떤 국제적인 변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식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재배가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넓은 지역에서 기상 이변이 한번 나면 그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사실 이게 올해 장마철의 강수량입니다. 근데 평년이 이래. 평년이 그러니까 지날수록 좀 많이 온 거긴 그렇죠. 해요. 근데 평년에는 이렇게 오고 끝났어. 근데 지금 보라색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동해안 쪽 일부 가장 심했던 게 일부만 났고 나머지는 정말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전북권이랑 저기 충청권은 새카매 지금. 네. 이러면 사실 대응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하느냐? 지구는 이런데 지금 세계를 좀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어떠냐 그렇죠. 했을 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꽁냥꽁냥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G20 정상회의 때 사실 여기에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서 사람들이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이 같은 시각에 G20의 주요 인사들은 이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귀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하니까 아까 같은 좀 극단적인 에코 테러리즘까지도 불리는 그렇죠.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손 놓았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분 누구냐면은 슈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입니다. 여기 좀 심각한 나라죠. 팔라우는 이제 국토가 지금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 니네 온실가스 안 줄일 거면 그냥 우리 폭격해라.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은 미래가 없다. 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온실가스 배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서서히 잠겨서 죽을 거면 아예 폭격을 해라. 굉장히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지만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폭격이다. 라는 것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이 또 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뭐 또 빌런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사실 파리협정을 탈퇴한 그 파리협정 자체가 이미 구멍이 많이 숭숭 뚫려 있어요. 네. 사실 그 정도는 해도 약하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왜냐면 사실 그도 그런 게 당사국이 100 몇십 개 나라기 때문에 그 문안 조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부단한 게 교토 의정서부터 수십 년간 조율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협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러면서 탈퇴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왜 우리 돈 들어가냐?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쏙 빠져버리는 좀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고. 그래서 공식 통보를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기도 했어요. 사과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리더십이 그게 부재다. 그래서 사실 파리협정이 당사국들을 모아서 그 정도 문안을 만든 것도 굉장한 이제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30년, 50년 걸쳐서 합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석 달마다 휙휙 기후가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시차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뭐 빌런 중에 빌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를 좀 조장하고 부추기 있는데 큰 역할했다. 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꽤 높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40%가 넘어요. 네. 지지율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자체도.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특히 기업들이 많이 취약하죠. 기존의 어떤 정부의 보조나 또 국가의 육성으로 좀 잘하면서 사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약보다는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발전을 해온 게 사실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이 에너지 전환 문제는 상당히 우리도 좀 심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오존층 파괴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좀 복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2010년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에 있다가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를 막았다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때랑 뭐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잖아요. 네. 미국의 어떤 패권이 그게 다르던 시기잖아요. 요 시기. 네, 왜냐하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벌어지고 막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야 테러한 놈 나와 이러면서 막 싸우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분위기 어때? 교실에서 그런 애 있으면 위축되죠. 나 안 그랬어 이러면서 아무래도 미국이 힘도 좋고 했으니까 많이 이제 어떤 눈치를 좀 봤던 거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실 프레온가스 중국 배출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냉장고 냉매 만들 때 많이 썼다라는 이제 그 프레온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도 지금 잘 안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요 협약을 이제 지키면서 불법 이제 프레온가스 공장을 발견해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했다 중국 정부가 그렇죠. 이런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어떤 환경을 이제 끌고 나갈. 자, 근데 이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수족관? 이게 우리나라도 남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 환경과 동물에 대한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쿠아리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어디선가 바다에서 이제 잡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 전시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가 이걸 현수막을 붙입니다. 정면에다가. 그게 제지를 하잖아. 왜 어디서 써? 이렇게 제지하잖아. 바로 뗍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야?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네. 이 테이프 자국, 접착제 자국이 남은 거야. 그래서 한바탕 소동을 하고 끝났는데 이 롯데 측에서 이거를 떼는데 7억 원이 들었다. 돈이? 7억 원을 배상해라. 어쨌든 우리도 이런 환경단체나 이런 이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지구가 많이 아파서 많이 아파서 생기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 한 발 벗어나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도 막 뭐라고 하면 좀 온실가스 좀 줄이지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것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해 드렸습니다.